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숫자인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컨텐츠가 그거예요. 1000만 원 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월에 1000만 원을 달성한다는 건 단순한 수입 증가 이상의 좀 복잡한 감정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이 금액에 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목표, 그 다음에 심리적 장벽이기도 하죠. 이제 좀 평범한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괜찮은 구간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상 심리적 선언이죠. 그래서 처음 이 선을 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감이 없는 감격입니다. 어느 달 처음으로 한 달이 지속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만약 내가 주말에 쉰다면 22영업일이죠.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루에 50만 원을 처음 달성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 지속되는 달이 처음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처음 월 1000만 원이 찍힌 입금 내역을 딱 보는 거죠. 그 순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꿈꾸던 목표더라도 진짜 이루어진 그 순간에 그 숫자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내 통장이 맞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죠. 어떤 목표를 처음 달성하고 나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조금 늦게 옵니다. 실소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달간에 내가 힘들었던 노력, 불안했던 마음, 의심과 두려움, 이것이 한 번에 씻어지는 느낌을 겪게 되죠.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이 상태가 한 3일 정도, 짧은 사람은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감과 동시에 두 번째 느낌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예상 밖의 덤덤함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크게 바뀌지 않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1000만 원 달성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한 3일에서 일주일 뒤부터는 다른 감각이 찾아옵니다. 흔히 월 1000만 원 소득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걸 넘고 보니까 내 일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똑같이 피곤하고 일의 스트레스는 그대로고 주변 사람들도 딱히 크게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느끼면은 평범한 사고를 한다면 내가 쫓아온 지금 돈이라는 가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근데 앞에 흥분 상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로 바로 전환됐을 때는 다른 형태의 판단을 하게 돼요. 바로 사람들이 내가 돈을 이만큼 번다는 걸 모르나 보다. 옛날 나로 생각을 하나 보다. 이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벌고 사람들이 돈이 생겨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능력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다녀, 아니면 애플을 다녀, 아니면 큰 회사를 다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블라인드로 치면 새 회사란 말이야. 새 회사. 그러니까 그 네이버 명함 있잖아요. 명함이 주는 그 가치가 한 1000만 원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 사실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의 포르쉐는요. 네이버 팀장님의 명함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벌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안 바뀌었잖아요. 아무 대우도 안 바뀌어요. 한 3일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알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경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돈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호나 곽동신 이런 사람 알아요? 사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50대 부자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랑 관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 보면은 부자들한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던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성장군이라 그래도 내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저씨예요. 하물며 이 1000만 원 정도는 군 생활로 치면 병장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계 없다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1000만 원 번 거는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 번다는 것이 내가 1000만 원 달성했다는 게 그걸 말하고 다니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와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NCDR라는 공격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확장팩이죠. 불타는 성전에서 킬제단을 처음으로 눕힌 공격대가 바로 NCDR예요.
진짜 그 유명한 SK게이밍이랑 니힐럼, 그쵸? 거기가 합쳐진 공대예요. 그 다음에 울드아르 던전에서 미미론 25인 하드모드를 최초로 깨고 그 다음에 알갈론을 가장 먼저 잡은 그 공격대가 바로 어딥니까? NCDI입니다. 근데 와우 안 하는 사람한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와우 하는 사람들끼리는 엄청난 얘기거리가 됐었죠. 근데 엄청난 리스펙을 받았어요. 그 쿤겐이라는 플레이어가 진짜 히어로였습니다. 그쵸? 근데 세상에는 와우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 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돈 벌기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냐면 돈 벌기라는 게임을 안 하고 있거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야구 얘기, 아니면 영화 얘기. 어떤 그 사람들이 진짜 삶에서 몰입하고 있는 것들. 그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 벌기 게임을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내가 돈 벌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페인이랑 돈 벌기 페인은요,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그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근데 월 1,000만 원이라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첫 숫자잖아요. 그거를 처음 버는 시점에서는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에 미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게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게이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왜냐면 돈 벌기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아니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게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외부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또 어떤 부류는 나와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벌기 게임을 하는 사람 외에는 잘 만나지 않는, 주변에서 볼 때는 쟤는 너무 돈거려, 돈 쓰지도 않아, 이 방향으로 가는 두 가지 방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쪽 모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는 돈을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서 대화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그거죠. 명품을 사거나 좋은 차 사거나 이런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람 만나고 네트워크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MBTI로 따지면 I와 E다. 그 사람들은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기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죠? 그 다음 나 스스로도 만족이 되고, 그 물건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 그거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다 돈을 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예 뭐 명품을 안 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밖의 덤덤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만 하는 것, 그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 사람들도 인정하는 무언가를 돈으로 확보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는 돈을 일단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 돈 벌기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면 내 회사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팀원,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돈이 확보가 됐을 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릴 때 와우에서 현실의 돈 게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방향은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돈 게임은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고, 돈이라는 건 모든 대부분의 게임에 통용되는 아이템이고, 압도적인 플레이어 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떤 게임도 따라올 수 없는 보상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3일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구간, 내가 예상 밖의 주변의 무관심과 사실은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구간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불안 구간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변동,
그죠? 처음에 우와 했다가 이거 해서 내가 무슨 의미 있나? 그 다음에 다시 불안한 상태. 근데 이 불안한 상태가 뭐냐면 기대와 압박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월 1,000만 원을 찍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불현듯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전 세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나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진짜 히트를 했죠.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노벨상도 받으셨고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튼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데니얼 카너먼이랑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손실회피라는 거예요. 손실회피 이론은 이 같은 금액의 이득과 손실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스펙트 이론이 받은 거고 그 중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손실회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봉 5천 받는 사람 가서 연봉 4천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5천 받는 사람이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던 연봉이 5,200이었어요. 4천 받는 사람은 3,800이었어요. 완전 다른 얘기죠. 이 체감되는 감정의 크기가 이득 봤을 때보다 손실 봤을 때가 2배 이상에 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에서 1,200 되는 것보다 800 되는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만 해도, 왜냐면 현실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딱 매출 찍히잖아요. 하루하루 매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내가 어떨까? 그럼 다음 달에 이거 올리려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새로운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리적 기준선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만족하고도 남을 금액이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제 기본값이 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압박과 책임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숫자 자체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 또는 더 나가는 것이 다른 목표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느낌이냐? 처음으로 월 1,000만 원 소득을 달성하는 느낌은 처음에 이제 감격이 오죠. 믿을 수 없는, 이거 내가 진짜인가?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야? 예상 밖의 덤덤함. 그 다음에 현실의 무게. 내가 만약에 2월에 달성했으면 3월 초에 빵 올라갔다가 월 후반으로 갈수록 내려가게 되는 이런 심리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심리 파동이 계속해서 내가 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달성을 하게 되면 이 파동의 크기가 점점 평평해지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마 4단계인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내가 소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성장시켰을 때 이것이 내 진짜 삶이 되는 그 경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숫자로만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컨텐츠는 사실은 감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다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 1,000만 원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 흐름이랑 별도로 다른 것들도 있어요. 내 삶에서 가능성과 자신감이라는 측면도 확실히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눈높이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측면이랑 좀 다른 거니까 요거는 빼더라도 앞에 그런 감정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실 1,000만 원 달성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겁니다. 비즈니스 PT.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죠. 이 서비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이용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 1,000만 원을 달성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달성한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40주고요. 저희 과제를 수행하는 35주차 이상 수강한 회원들은 85%가 매출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24년 11월 3일 기준이고요. 이때도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43주차까지 유지했을 때. 그렇죠? 요 정도 달성이 됐었어요. 지금은 더 수익화 달성 비율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듣는다 그러면 2025년에 개정 강의를 듣게 되실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 강의예요. 그리고 가장 최상단은 34억 정도를 달성을 하고요. 평균값은 2,144만 원. 1등 34억 6천만 원이 포함되어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값으로 보면은 한 28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281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인 정도의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 시작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1,000만 원을 달성한 사람은요, 이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까지 성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이용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들, 3가지 감각을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무료 강의가 4강이 제공이 되고 PDF 파일을 제공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 바로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4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